안녕하세요. 파락강창에서 재기한 주식갱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 이 코스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0.72%, 그리고 코스닥은 3.71%. 이 한 국가에 물론 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성하는 종목들이나 또는 그런 실적들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렇게 양대 시장, 한 국가의 양대 시장이 이렇게 큰 폭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참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닥은 기관들의 매도, 이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부터 보험, 은행, 투신 3호, 투신 일반, 연 며칠째 지속적인 돈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서 개인들이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 기관들이 먼저 선수를 치고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이 코스피 시장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 하락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뉴욕 증시도 오늘 한번 일봉상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뉴욕 증시의 이 나스닥 지수, 사실 이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은 제가 매우 좋아하는 그런 차트 유형입니다. 2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그렇죠, 상향 돌파하고 이탈 후 상향 돌파, 그리고 21선에서 이렇게 이쁘게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을 종목으로 본다면 제가 매우 좋아하는 그런 매수 구간대인데, 일단 이거 주가지수의 모습이고, 지금 미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가 0.89% 하락, S&P 선물지수가 0.91%, 이렇게 지금 시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규시장의 이 미 야간 선물지수 움직임이 정규시장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이 다우와 나스닥 지수도 이 21선을 하향 이탈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61선이죠. 그렇죠.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봐야 될 것이고, 일단 우리 시장보다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우리 시장 코스피는 요거 61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우리 코스닥 시장은 이미 120일 이평선, 그렇죠. 120일 이평선을 오늘 장대 음봉으로 3.71% 크게 이렇게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세계 대장주인 이 뉴욕 증시 반드시 꼭 장 마감에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은 120일 이평선, 그렇죠, 하나하나의 중요한 시장에서 중요한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그렇죠, 60일 이평선 지지가 나오고 반등, 90일 이평선 지지가 나오고 반등, 그렇죠. 그리고 120일 이평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의 움직임이 나와줄지, 저도 이 코스닥 지수가 너무 빠지기 때문에 좀 체크를 했는데 장대 음봉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이렇게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요 이평선이 지지를 하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오를 때는, 다시금 주가가 오를 때는 이젠 저항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각각의 중요 이평선들이. 그래서 이평선의 이 지지와 저항은 지지에서 반등이 나와줘야지, 이탈하면 그러한 이평선들이 다시금 저항, 위로 올라갈 때 저항이 될 수가 있다. 일단은 코스닥 차트도 이미 5일선이 우하향을 해갖고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급등주, 급락주 패턴이죠. 이 5일선을 타고 오르는 급등주, 5일선을 머리에 맞고 떨어지는 급락주, 그렇죠. 코스닥 시장이 일단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5일선을 어떻게 돌파가 나오는지 그때서야 조금, 그렇죠, 그나마 마음을 조금 놓는다기보다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 항상 5일선을 기준점으로 둔다면은 이탈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5일선을 회복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시장을 대하는 것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단순한 그것을 활용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두 가지 개념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알고 우리 모두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기본적인 개념 접근 방법이겠죠.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가장 큰 방법이자 가장 큰 개념과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 계좌의 수익금, 수익률이 딱딱 찍힙니다. 그렇죠? 몇 퍼센트 상승, 몇 퍼센트 수익금이 얼마.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은 어느 정도 주식시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인데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 때 물론 저도 지금 이 인버스라는 ETF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닥 150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얘는 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150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차트와는 좀 정반대의 모습이겠죠. 코스닥 150 차트는 이 쌍바닥, 그렇죠? 이 쌍바닥을 지금 하향 이탈해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는 이 모습과 반대적으로 그렇죠. 쌍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저도 이 코스닥 선물 인버스로 큰 돈을 벌겠다라고 3일 전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매수를 했는데 이것을 뭐 돌파 매매가 나올 것으로 뭐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기보다는 저도 그때 일반 종목들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ETF 코스닥 선물 150 인버스만 빼고 나머지는 수익금을 많이 깎아먹은 채 오늘 좀 매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는 일반 종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해지 차원에서 매수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갖고 결과론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이 나와서 그나마 수익률이 조금 이렇게 나왔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수익금을 위해기보다는 3일 전쯤에 요때였죠. 그렇죠. 5일선을 머리에 맞고 0.6% 이렇게 맞고 다시금 하락해서 121 이평선도 힘들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때 이제는 매수를 해줬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매수죠. 그렇죠. 매수와 매도. 그런데 두 번째에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실제 계좌에서도 수익금은 찍히지는 않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그런 수익률 또 계좌의 수익금 모든 것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왜 돈을 번다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주식시장의 주가지수의 방향성이 우리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아까 처음에 이 5일선을 먼저 얘기하고 이 각각의 지지하는 것을 다 하나씩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렇죠.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함께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방송에서 이 5일선만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 우하향, 21선 꺾인 모습 이런 것도 우리 선생님들도 분명히 주식 투자 몇 개월만 하시면은 역배열이구나. 이평선이 저항이구나. 이거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 때문에 무리해서 종목을 매수할 수밖에 없죠. 돈을 버는 개념이 오직 이 1번인 것만 우리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다면은 시장이 이렇게 약세의 흐름을 보이더라도 역배열을 추세를 만들더라도 어떻게든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려는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계좌의 종목을 채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손실 볼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손절매 잘하시는 분들이라도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또 다음날 또 그렇게 접근하면은 1%, 2% 수익률 1, 2% 뛰기가 지금 시장이 얼마나 어렵냐면은 지금 전일 대비 등락률 전체 종목 중에서 불과 2,200~300개 되는 종목 중에서 3% 오른 종목이 86개밖에 안 됩니다. 거의 100종목 중에서 한 3%, 4%, 100종목 중에서 내가 3, 4종목을 잘 잡아야, 그랬어야 3% 이상 종목을 잡는 만큼 시장이 오르는 종목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얘기는 매수를 했을 때 당일에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지수의 움직임이 그러한 움직임을 띠기 때문에 주가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많지 않죠. 그렇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장 초반에 조금 오르다가 지수 빠지면 또 쭉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수가 이미 방향성을 꺾인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단타 매매 능해서 뭐 중소형 급등주를 매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는 한 그 종목을 매수를 해서 홀딩을 한다는 것 매우 위험하고 손실 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계좌의 수익금도 찍히지 않고 수익률도 나타나지 않는데 돈을 버는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기다리는 것이겠죠. 무엇을? 종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종목이 떨어질 대로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확실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뭐 5일선을 회복한다 등등 이런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종목들 수량을 우리가 늘린다는 것, 그 개념을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 못 사서 수익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6,000원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주가 지수가 떨어져서 나는 현금을 들고 조금 더 이 종목 좋아 보이지만 조금 더 기다리겠다. 그럼 6,000원에 100주를 살 것을 지금 4,000원, 4,300원대 이때 120주, 130주를 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떨어진다면 또 기다렸다가 이 종목이 좋다 하면은 그때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수량을 또 매수를 해줄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개념이 우리가 지금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야, 너 그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밑밥 뿌린 거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 개념만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은 항상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 개념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개념, 어차피 주식은 내가 똑같은 금액으로 매수했을 때 그 똑같은 금액으로 주식 수량을 늘린다면은, 그렇죠? 그 늘린 금액,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수의 움직임과 고려를 해서 꼭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내가 돈을 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지만은 지수 상황에 맞게 그거는 다음 타임으로 미루고 그리고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는 시장을 조금 더 기다려보고 여기에서 매수했을 때 100주 살 거 여기서 사면은 120주 여기서 130주 똑같은 금액으로 수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이 개념이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은 꼭 머릿속에 갖고 계신다면은 무리해서 주가가 빠지는데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려는
그런 무리한 매매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시장을 좀 차분하고 안정된 그런 관점을 갖고 시장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시장은 열릴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시장은 또 언젠가 반등을 또 줄 것입니다. 그때 반등을 보고 뭐 5일선을 기준으로 한다던가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시장을 또 그때 접근을 한다면 이런 위치에서 종목을 매수해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재정적으로 또 힘들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꼭 종목을 매수와 매도만이 아니라 내가 주가지수 상황에 맞춰서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면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반등할 시 또는 바닥이라는 단기 시그널이 나왔을 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시금 매수를 해주던가 아니면 5일선을 회복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이평선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한다던가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그 금액을 이젠 종목의 매수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하락할 때 종목들도 하락할 것이고 보다 싼 가격에 보다 많은 수량을 매수해서 그것이 곧 돈을 버는 하나의 두 번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시장을 조금 더 느긋하게 떨어지려면 더 떨어져라. 떨어진 만큼 나는 더 많은 물량을 살 수 있으니까는 좀 느긋하게 너를 지켜보겠다. 이런 심리적 여유를 좀 가져보신다면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무리해서 수익을 내려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보단 이런 데서 현금을 갖고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나에게는 수익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종목을 싸게 수량을 많게 그래서 반등하면 더 수익금이 높게 그것이 곧 나에겐 수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개념을 하나 더 갖고 가시면은 시장에 쫓기지 않고 시장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